34페이지입니다. 용어정의에서 보통 두 문제가량 나와요. 여기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죠. 자, 먼저 주택. 주택. 첫 번째. 주택이 뭐냐? 포인트는 거기 줄고 있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요겁니다. 포인트가요.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뭐까지 부속토지. 항상 어디 가도요, 부속토지 땅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 짓냐고요. 그죠? 건축물의 전부든 건축물의 일부든 건축물의 전부는 뭘 말할까요? 단독주택. 등기부가 하나니까. 일부는 공동주택. 그죠? 건축물의 전부든 건축물의 일부든 전부는 등기부 하나니까 단독이고, 공동은 세대별로 다 등기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일부죠. 그죠? 어쨌든 그 밑에는 땅이 있다.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된다. 간혹 가다가 부속 토지는 제외하며 틀리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단독하고 공동이다. 그 얘기죠. 단독, 공동.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다. 이럴 때 우리가요, 건축법상과 구분 달라요. 건축법상 단독은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 플러스 뭐까지? 공간까지. 주택법상은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공간은 안 들어갑니다. 왜? 공간은 공무원들이 임기 중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공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죠. 근데 주택법은 기숙사를 뺀다. 왜? 기숙사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여기서는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주택이다. 주택. 또 뭐요? 민영주택이 있다.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은 뭐냐? 잘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먼저 거기 1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다. 뭐라고요?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그러면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는, 국민주택은 또 뭐고 국민주택 규모는 또 뭐냐 그 얘기죠. 아시겠죠? 자, 보시면 먼저 누가? 국가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아시겠죠? 국지, 토지.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이 공공이죠. 그죠? 공공사업주체가. 두 번째, 민간도 가능합니다.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이 둘로부터의 자금을 지원받아 얼마든지 민간인도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첫 번째, 1호 단독, 1세대 공동, 단독. 이건 공동인간의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단 수도권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 빼고 지방 와서도 도시지역도 빼고 남는 건 읍면적이죠. 읍면적은 단독이건 공동이건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지역에서는, 심지어 도시지역에서는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맞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185 이하도 되고 최대 100도 되고 하는 것이죠. 이 100가지를 크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 규모다 그 얘기죠. 도시지역에서는 85. 그러니까 여기 연산동에서는 무조건 85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1번 단독. 다시 말하면 주거 전용 면적 산정할 때 1번 단독은요. 먼저 지하실 뺍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하실 들어가 보니까 보통 지하실은요, 뭐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지하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실로 사용된다면은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죠? 그것만 달라요. 그리고 저를 봐요. 우리가 이제 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1층 중간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거 다 포함시켜요. 문제는 뭐냐? 이 건축물 현관문 남아서 마당에 있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건물 바깥에 있는 창고, 건물 바깥에 있는 차고, 건물 바깥에 있는 화장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화장실. 옛날에는 다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그러니까 밤마다 무서워가지고, 그죠?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요강이 있었죠, 요강이. 그죠? 요강.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입니다. 그럼 단독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건축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뭐든지 바닥 면적, 뭐 건축 면적, 뭐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외벽의 중심선 아니면은 외곽 기둥의 중심선인데 아파트만큼은 열린 만큼은 즉 공동주택은 외벽의 뭐라고요? 내부선이다. 내부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단독이다. 이게 만약에 공동이다. 외벽에 이거죠. 이게 외벽이라면 단독이죠. 너무 큰가요? 좀 작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공동이죠. 단독은 외벽이 뭐라고요? 외벽의 중심. 아무런 말이 없는 거는 무조건 외벽의 중심선인데 얘는 뭐라고요?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그래서 안목지수 이렇게 불러요. 안목지수. 눈으로 보는 것. 안목지수. 자, 가령 우리가요. 단독 얘도 지금 85제곱미터이고 얘도 85입니다. 어디 더 커요? 아, 단독하는 공동이지 당연히. 뭐가 더 커요? 공동 그죠? 공동이 월등히 크죠? 예. 얘는 여기까지가 85고 얘는 중심선까지 85니까 여기 내부까지는 85가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면은 단독이 더 작아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면적 산정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이라도 단독이 더 작아 보인다. 그 다음에 민영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맞습니다. 3번. 주택이다. 먼저 300세대 미만이 되고요. 뭐라고요?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고 어디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85 최대 100까지이지만 도시 지역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85 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나오죠? 크게 원룸형과 단지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 원룸형이 있다. 두 번째 뭐예요? 단지형이 있다. 그래서 원룸형은 아파트, 그죠? 공동성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가능하지만 단지형은 현재 아파트가 단지형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형으로 할 거 없다. 아파트 빼고 뭐만? 연립하고 다세대만 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아파트는 뭐 원룸형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최대 얼마? 최대는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얘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얼마까지 얘는?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여기잖아요. 그러므로 원룸형은 다음의 요건 갖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50 이하일 것. 따라요. 원룸. 원룸이 경상도에서는 원룸 안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온룸. 따라요. 온룸. 그래서 온룸이니까 50이요. 50. 온룸. 온룸. 그 다음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3번에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즉 원룸으로 할 것. 하지만 면적이 30 이상이면은 두 개, 즉 투룸으로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투룸으로 할 수 있다. 면적 20이면 무조건 원룸으로 해야 한다. 그 얘기죠. 지하층은 안 됩니다. 단지형 연립이건 단지형 다세대건 간에 원칙은요. 자, 4계층까지밖에 안 되죠. 심의 거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 시 심의 거쳐서 5계층까지 가능하다. 둘 다. 3번 건축 제한.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 개 동이죠. 건축물을 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101동이면 101동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도시형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이죠. 도시형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기역과 리은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도시형과 일반 주택을 한 개 동에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주차장법 적용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다 이거 있어요. 기역. 특히 저를 보세요. 가능한 경우는요. 단지형은 안 되고 주로 무조건 원룸형만 가능. 원룸형. 얘만 돼. 그러니까 기역도 원룸형 플러스 85 초과 1세대. 일명 뭐라고요? 주인 세대. 아니 내가 300세대 미만 299세대에 해당하는 큰 아파트처럼 생긴 아파트를 졌습니다. 도시형을 졌습니다. 방칸만 전부 50으로 다 지은 겁니다. 50까지니까. 근데 주인도 50에 살아? 창피하잖아. 명색이 건물 내 주인인데 내가 살면 관리해야 되지? 해가지고 맨 위층에다가 운동장처럼 큰 거 그냥 85초가 1세대 하나를 쫙 만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생애 꿈이요. 그죠? 꿈이요. 299세대 한 달에 그냥 30만 원만 받아봐. 돈이 얼마야 돈이. 그죠? 그러니까 맨 위층에다가는 전부 다 올라오지 마. 전부 내 거만 쫙 막 300석 지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내 전용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 놓고 내 전용. 딴 사람은 딴 사양해. 이래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 자, 매월 며칠까지 월세 입금해 안 하면은 다음날 바로 아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 부동산 때려치우고 그것만 하겠다 그죠?
돈 벌어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가능하다. 원룸형 플러스 85초가 1세대. 한마디로 주인 세대. 주인이 내 건물인데 50제곱미터 하는 것이 한 일명 쪽팔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어는 뭐냐? 용도 지역을 먼저 보지 말고 얘도 원룸형 플러스 얘는 뭐냐? 아예 도시형 외. 그러니까 원룸형 플러스 85초가 하나가 아니라 85가 넘든 말든 일반 주택 막 섞어 가능합니다. 원룸형 아시겠죠? 도시형 중에서도 원룸형 플러스 일반 주택 마음대로 해. 두 용도 지역에서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왜? 땅값이 세기 때문에 또 땅도 별로 없잖아요. 준주거 상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원룸형끼리 도시형끼리도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단지형을 같이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20층인데 1층부터 10층까지는 단지형, 11층부터 20층까지는 원룸형. 안 된다, 안 된다. 평수가 다르죠, 그죠? 다르죠.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 현관 들어가면은 어때요? 보통 현관문 있고 왼쪽에 가장 작은 방 들어가서 주방 있고 거실 있으면 주방 있는 쪽에 있는 방이 중간방, 거실 있는 쪽이 가장 큰 방이에요. 대중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혼자 살아요. 세를 줍니다. 그러면은 불편하죠, 그죠? 특히 할머니들이 세 줘 보세요. 촉촉한 그런 것들을 달래기도 하지만 또 매월 또 월세 들어오기가 좋기도 해. 근데 간섭이 너무 많아. 간섭이. 학생들을 이렇게 세를 주게 되면 나는 혼자 사니까 할머니니까 가장 그 현관 옆에 있는 가장 작은 방에 잘 때 괜찮아. 큰 방 세 주고 중간 방 세를 주면은 작은 방이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알아. 그러면 나가면은 지금 몇 시인데 나가냐 그러고, 늦게 들어오면 지금 몇 시인데 늦게 들어오나 그러고 간섭 다 해버려. 그죠? 밤 12시에 공부하다가 출출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 지금 몇 시인데 라면 끓여 먹는다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섭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돼. 그럴 바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최근에 법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이것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럼 주인 살고 여기 세를 주자. 딱 막아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문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는 살 수 있도록, 그죠? 모든 원룸처럼 다 구조가 되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도 이 등기부는 하나예요, 두 개요? 등기부는 하나죠. 주인 거니까 하나잖아. 아시겠죠? 이럴 때, 자, 나중에, 나 세 놓기 싫어. 나 전부 터서 혼자 살래. 그걸 대비해서 이거를 경량구조를 하든가, 내력벽 말로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튼튼하게 짓고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문을 하나 이렇게 달든가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때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 뭐 부모님 살고, 그죠? 이쪽에 이제 뭐 아들 며느리 살고, 아들 며느리 살고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시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모신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벽하고 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장롱을 하나 딱 갖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 장롱 못 오게. 못 오게 아예 큰 장롱 놓을 겁니다. 간섭은 하면 안 돼. 자, 1번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이 포인트예요. 없는을 있는으로 바꿔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내느냐? 정확하게 이 뜻을 이해를 하면 별거 아닌데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하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의 기준 중에 적합한 주택인데요. 당연히 1번도 각 방마다 살 수 있도록 당연하죠. 별도 욕실, 부엌, 현관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고요. 2번 요겁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앞으로 이걸 터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라는 얘기죠. 틀 수 있도록. 3번은 뭐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 것. 4번도 면적도 얼마요? 면적도 3분의 1. 그러니까 30%가 아닙니다. 30%면 10개 동에 3개 동이지만 얘는 뭡니까? 9개 동에 3개 동네. 그죠? 3분의 1입니다. 3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도 3분의 1 이내. 세대수도 3분의 1 이내까지만 해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제 이런 아파트 분양 들 겁니다. 주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런 것도 분양 받을 거예요. 어차피 세를 줄 거면은, 그죠? 나도 살고 세도 받고 하는 것이죠. 자,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 이것이 바로 1번에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이것과 같은 말이죠. 그죠? 할 수 없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세대다. 그 말이죠.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1번 기숙사. 여기는요 학생 복지주택도 포함됩니다. 기숙사. 자,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이지만 주택법에서는 바로 준주택이다.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이죠. 일명 실버타운. 그래서 기타 오노,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그죠?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그렇게 하세요.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택은요 잘 안 나오지만 가끔 지분 뜹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이 뭐냐? 한마디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인데 공공과 공공 임대하고 민간 임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 임대부. 토지는 안 주고 건물만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시행자가 토지는 가지고 있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만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이게 바로 뭐라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요. 3번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 뭐냐? 말 그대로 맨 끝에 1번 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고요. 4번에 건강 친화형은 뭐냐? 1번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전혀 한번 바꿔냈습니다. 아시겠죠? 건강 친화형 내용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이렇게 4번하고 3번, 4번 구분해서 잠깐 이해해 주시고요. 건강 친화형은요 2번 500세대 이상일 때만 건강 친화형으로 지어야 됩니다. 5번에 장수명 주택, 한마디로 일명 그래 부릅니다. 100년 주택. 뭐라고요? 100년 동안 살아가도 끄떡이 없는 주택입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어 현재. 그래서 자, 오랫동안, 이게 100년 동안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 주택은요 평생 동안 100년 동안 끄떡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예 안 됩니다. 대신에 안에 내부 구조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 구조를. 왜냐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구조만 뭐 바꿀 수 있지만 겉은 건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명 100년 주택. 다시 말하면 장수명 주택인데 이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입니다. 국장은 주택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몇 프로? 75% 이하 범위 안에서 바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할 수 있다. 근데 가로안에 보니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 시에는 전부 다 100%까지 가능하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넘깁니다. 자, 7번 공공택지 나오죠. 공공택지. 택지. 한마디로 공공택지니까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입니다. 아시겠죠?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한마디로 공공이니까 공적인 냄새가 풍기겠지요. 국민주택 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 이번에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그 다음에 3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 가라나 보니까 당연히 공공이니까 전부 다가 시행자가 민간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공공. 왜? 공공택지니까.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무슨 방식? 수용, 사용. 한마디로 환지 방식 안 나와요. 여기에 환지 방식 X. 환지는요 공공이 아니잖아요. 수용은 공공이 전부 다 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얘기죠. 4번 도시개발 사업이죠. 저거 옆에다가 정비 사업은 안 됩니다. 주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사업 X, 정비법상 정비사업 X, 환지 방식도 안 돼요. 무조건 수용, 사용 방식만 돼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도 어떤 시행자가 얘도 똑같이 공공시행자죠. 공공사업이니까 공공시행자. 얘도 수용, 사용이고요. 혼용 방식일 때도 환지 방식 빼고 수용, 사용만.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정비사업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넣어서 틀리게 하는 겁니다. 5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당연히 수용, 사용이고요. 그 외에 혁신도시 개발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등등이 있다는 것. 자, 8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승인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뭐라고요? 별개.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각각 나누어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랬죠? 별개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이지만 자, 가운데가 뭐가 지나가요? 철도가. 자, 철도는 여기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요. 지나가면은 진짜 왕래해 못해.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뭐 골목 뭐 직원이 앉아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 하나이다.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 상가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야 아들 보고 너 상가 가지고 라면 사와. 근데 나 같은 아들이 돌아올 줄 모르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별개. 따사라 여기 상가 따라 하네. 별개. 여기가 뭐라고요? 철도 또는 뭡니까? 고속도로.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 그죠? 철도 또는 고속도로 또 있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죠. 별개. 또 있어 이제는. 이건 뭡니까? 20m 이상의 일반 도로. 20m 일반 도로. 또 8m 이상의 도시 군계획 예정 도로입니다. 도시 군계획 예정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의 숫자 지금까지 딴 것도 지문 다 뜹니다. 뜨는데 결론적으로요. 숫자 가지고 바꿔서 정답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1 8도. 따라 21 8도. 그래서 8도 유람하는데 20일 걸린다 그 말이에요. 20일 8도. 20일 동안 뭐라고요? 8도 유람해라. 언제? 나중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떨어지면 또 와야 할 거 아니야. 얼마요? 20일 동안 뭐 하라고요? 8도 유람하자. 그러니까 제주도는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제주도는 8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 남북. 몇 도? 8도. 며칠 동안? 20일 동안 8도. 그럼 8도 유람 어떻게 하느냐? 기차를 타고 가든 차를 끌고 가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알아서 하라고 얘기죠. 알아서 해라. 9번 부대 복리시설입니다.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1번 부대시설은 뭐냐? 주택에 붙어 있는 거죠. 부대니까.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인데요. 주차장, 건축물, 아파트 옆에 붙어 있죠. 밑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한 도로, 건축 설비,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공중화장실 등등 있죠.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근생시설,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이 있다. 10번에 기관시설입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인데요. 자, 이런 경우죠. 거기 약간 뒤에 빠진 게 있네. 지금 보니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다 가정합시다. 알겠어요? 아파트가 이래서.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여기에 도로다, 도로. 이렇게, 도로. 도로 등등. 그죠? 도로 등등의 기관시설. 도로, 전기, 가스 등등의 여기는 단지, 여기는 안. 안에 있는 안에도 도로, 가스, 전기 등등의 기관시설. 단지 밖에 도로 등등의 기관시설이죠. 자, 많잖아요. 기관시설.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등등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연결하지 아니하면 도로 연결해야 되겠지, 그죠? 가스도 밖에서 연결되겠지, 그죠? 연결하는 이것이 뭐요? 이것이 바로 간선시설이다. 그런데 체인이 빠져 있는데 이겁니다.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
얘는요, 단지 안에만 있어도 여기 가통지는 연결 안 되고 안에만 있어도 간선시설로 분류합니다. 여기는 빠졌어요. 지금 기본서에 있는 데 보니까 2번에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한 것이 간선시설인데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요 단지 안에만 있어도 간선시설로 분류합니다. 가통지만. 자, 리모델링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1번 대수소는 자, 적습니다. 옆에다가 몇 년 경과? 10년. 10년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수소는요, 자, 세대수가 증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일부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 몇 년? 15년. 2번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증가해요, 안 해요? 현재 2번하고 있죠, 2번.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네. 일부 증축이니까. 그래서 15년이 경과돼야 되고요. 각 세대별로 주거용 면적의 몇 프로? 30% 이내까지만. 하지만 85 미만은 40%까지. 요거를 세대별로 30%는 40%는 다 더하면은 증축할 수 있는 총 면적 나오겠죠, 그죠? 예, 나옵니다. 이때 마지막 줄 공용 부분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파트 올라갔는데 계단 복도 없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별도로 할 수 있는데. 3번. 그럼 아까 전에 30%, 40% 합산한 총 면적을 전부 다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3번. 그 면적 합한 면적 있죠. 범위 내에서 세대수의 15% 이내까지밖에 안 돼요. 1000세대면은 몇 세대까지? 150세대까지밖에 안 돼요. 면적이 남아도. 그런데 세대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세대수 증가형인데 위로 올리든 옆으로 늘리든 별도로 하든 간에 방법 많이 있지만은 위로 올리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일단은 어떠한 형태로든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수직으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이때 기억. 법률의 3계층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해서 정한 것이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다. 니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설계 도면 있죠? 가지고 있을 것,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12번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죠?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뭘 따로 하죠? 착공, 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따로따로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 얘기죠. 사업계획 승인은 한건을 받겠죠. 나눠 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09, 209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한 번에 받긴 받아요. 왜? 땅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20개 동씩 짓자니 한 4년, 5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나누어서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는데 여기다가 도로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자, 이게 109다. 이게 209다. 자, 띄워라. 얼마 이상? 6m 이상 띄워라. 자, 나누어도 최소 얼마 이상? 그렇죠. 300세대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랬죠?
행공무원 전체는 얼마요? 최소 얼마?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09가 먼저 하고 209는 얼마 내? 착공신고하고 2년 내. 209니까 2년 내. 2년 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착공신고도 별도고 109가 먼저 건설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검사도 별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어정의 이 중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중요하죠? 예. 자, 넘깁니다. 이제 사업 주체. 먼저 우리가 큰 맥락만 잡아볼게요. 자, 건축법은 건축주라고 부르죠? 얘는 뭐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인데, 첫 번째, 난 너 못 믿어. 나한테 와서 등록하고 해. 하고, 등록 사업 주체 또는 등록 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믿어. 믿어. 너는 그냥 등록하지 마. 뭐죠? 비등록 사업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등록은 누구한테 할까요? 국장한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택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만 조성하는 대지.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요. 사람으로 말하면 주택 건설 사업자 하면 되겠죠, 그죠? 대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주택은 다시 단독하고 공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자가 등록하냐? 최소한으로 1년 합산해 가지고 뭐요? 얘도 연간. 얘도 뭐요? 연간. 얘도 연간. 무슨 연간. 전부 연간 얘는 얼마요? 20호 이상. 얘도 얼마요? 20호 이상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하고 그중에 원룸형 플러스 85초과 1세대 그것만 30이에요. 하나만 예외적으로. 얘는 얼마?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대지니까 면적이니까요. 이상이죠. 그래서 자, 등록은 연간자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연간자가 한 번에 연간 오늘 5개 짓고 3개월 뒤에 또 4개 짓고 하고 1년 동안 합산해가지고 20개가 안다면은 등록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연간 21만. 요게 이제 예외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연간 21만. 시작. 연간 21만. 한 번 더 시작. 연간 21만. 공동에서 여기서 그죠? 여기 예.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원룸형 플러스 85초과 1세대는 그때는 30세대 연간 이상일 때 등록을 한다는 것까지 거기 쌍가루 1번에 가로 1번에 박스 안 내용이고요. 등록 기준은 주택건설이건 대지든 간에 법인은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에 전재산이 얼마 이상? 6억 이상. 법인은 순수한 돈, 자본금만 6억이라면 개인은 부동산이건 뭐든지 간에 다 전재산 통틀어 가지고 6억 이상이다. 기술자는 주택건설은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은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은 읽어주시고요. 3번에 등록했는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또 등록이 아니라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 후 변경은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신고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거. 4번에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입니다. 1번과 2번은 읽지 않겠습니다. 모든 법률 다른 법률도 항상 결격 사유에 1번과 2번은 무조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3번은 뭐냐? 이 법 이번에 금고란 글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법 다 불문하고 무조건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지나면 가능하겠죠. 4번은 뭐냐? 4번은 항상 집행유예는 길잖아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길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은 그 기간 중에만 안 돼. 집행유예 기간만 끝나면 가능합니다. 5번 말소 몇 년?
2년, 금고 2년, 말소 2년. 그래서 숫자 가지고 틀리겠죠. 금고 2년, 말소 2년. 2년, 2년, 내 2년. 5번.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 등인데요. 등록 말소 내지는 뭐 1년 범위 내에 영업정지 뭐 등등해가지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 중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가 딱 2개예요. 얘만 의무적, 다른 것들은 영업정지입니다.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시작.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죠. 그러니까 그 1번과 2번만 등록 말소이고, 여기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뺀 나머지는 뭐라고요?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등록 말소 처분 전에, 영업정지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말고 등록 말소 처분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뭐라고요? 계속 수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에 비등록. 자, 여기 보시면 비등록은 크게 3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 누구 있었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공공이니까 안 하고요. 2번째 공익 법인이죠. 무료로 사랑에 집짓기 운동 본부센터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받아가지고 집 없고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집 지어주기 때문에 너들도 나한테 와서 등록하고 해. 그러면은 좋은 거 안 하겠죠. 그죠? 그냥 해라. 3번째는 뭐죠? 공동 주체. 등록한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보시면 자 3번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왜? 토지 소유자가 직접 본인들이 등록해서 하든지 하기 싫으면은 등록한 사람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2번 주택조합이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이죠. 이 지역 즉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더더욱이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하고도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고요. 등록한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때 자 리모델링은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공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왜? 등록사업자는요. 주택을 건설합니다.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대수성 같은 경우는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게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요. 그 증가하는 부분이 새롭게 건설입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누구랑?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독이에요. 이거 의무적이죠. 하지만 3번 고용자, 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사원주택, 사원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죠?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의무적이냐 의무적이냐 그거 중요해요. 의무적이냐 의무적이냐.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데 뭐만 고용자만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 말로 했지만 먼저 등록과 비등록에 일단은 구분해야 되고요. 특히
등록한 내용을 변경 시에는 신고한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있죠. 여기 세 가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등록이냐 비등록이냐. 공공 등록사업자랑 같이 하기 때문에 비등록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고용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구분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